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2024학년도 수능 화학원에 출제된 문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이번 영상부터 해가지고 제가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화학식량과 몰이 되겠어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개수세기인데요. 이 개수세기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 좀 많은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과일 상자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과일 상자냐? 한 상자당 사과가 5개, 아보카도 3개, 그리고 바나나가 2개 들어있는 과일 상자예요. 근데 이러한 과일 상자를 내가 총 10상자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과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죠? 지금 상자가 10상자가 있고요. 과일 상자 한 상자당 들어있는 과일의 개수가 총 10개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해서 100개의 과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주겠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총 10상자의 과일 상자가 있는데 사과는 한 상자당 지금 5개의 과일이 있으니까 총 50개의 사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줄 거고, 아보카도도 10상자의 과일 상자 속에서 한 상자당 지금 3개가 들어있으니까 30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10상자가 있는데 한 상자당 바나나가 2개씩 있으니까 총 20개의 바나나가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상자 개수 세주고 상자 한 개당 과일 개수를 세줘서 둘이 곱해줬죠. 그럼 이거 잊지 마시고 똑같은 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AN, BN이라고 하는 임의의 분자가 존재하는데 그 분자를 총 내가 10개 가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AN, BN이라고 하는 요거 분자죠. 근데 분자를 아까 나왔던 과일 상자랑 똑같이 생각해 준다면은 이것도 원자를 담고 있는 원자 상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원자 상자 한 상자당 A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 거냐면 원자 상자 한 상자당 A 원자는 총 M개, 상자 한 상자당 B 원자는 N개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자의 이름이 AN, BN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자가 총 10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A 원자의 개수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죠? 지금 상자가 총 10상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분자가 총 10개 존재하는데 이 분자 한 개당 A 원자가 M개이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 곱하기 분자 한 개당 A 원자의 개수 M 해주면은 나한테는 A 원자가 10M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B 원자 같은 경우에도 분자 개수가 지금 10개인데 분자 한 개당 B 원자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10N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 원자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개수는 총 10개인데 분자 한 개당 원자의 개수가 몇 개죠? A 원자 M개, B 원자 N개니까 M 플러스 N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M 플러스 N 해가지고 총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원자 개수는 10M 플러스 10N개라고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아까 과일 개수 세준 것처럼 상자 개수 구하고 그리고 상자 한 개당 과일 개수 구해서 둘이 곱해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자 수 세주시고요. 그리고 분자 한 개당 내가 개수를 세고 싶은 원자의 개수를 구하셔서 둘이 곱하시게 된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했던 과일 개수 세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쵸?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화학식량과 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나와 있는 게 이제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특정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질량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질량값이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특정 원자가 누구냐? 특정 원자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예요. 질량수라는 개념은 2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잠시 무시하시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특정 원자로 잡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12로 고정을 해놓고 나서 다른 원자들은 얘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원자량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한테 양팔 저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갔어요. 시장 가서 쌀을 사려고 하는데, 쌀을 사려고 할 때 이제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쌀을 살 때 사장님 쌀 주세요 한 다음에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쌀을 막 이렇게 푸세요. 푸시고 여기에다가 쌀을 올리시죠. 양팔 저울에 한쪽 팔에다가 쌀을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반대쪽에다가는 추를 이렇게 몇 개씩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추를 올리셔요? 이 팔이 지면과 수평을 이룰 때까지 추를 올리시죠. 팔이 지면과 수평을 이뤘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물질과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이 서로 똑같은 무게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추를 올렸을 때 이 내가 무게를 알고 싶은 물질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에 추가 몇 개 올라갔나를 보시면 되잖아요. 추 한 개당 무게는 일정할 거니까 추가 지금처럼 5개가 있다라면은 얘는 추 무게의 5배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원자량을 알고 싶은 미지의 원자를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올리냐면 추 대신에 추의 역할을 하는 기준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야. 언제까지 올릴까? 아까 전처럼 이 양팔 저울의 팔이 지면과 수평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양쪽의 질량이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의 원자량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얘의 원자량은 지금 똑같아졌을 때 이쪽 사이드에 있는 추의 개수, 즉 탄소 원자의 개수가 3개인데 이 탄소 원자 하나당 원자량을 12로 잡았으니까 3개 있다라면 12의 3배인 36만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한 과정들을 모든 원자에 대해서 다 해줬을 때 얻어낸 그 상대적인 질량값을 원자량이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 맥락만 잘 알고 있다면 원자량의 개념을 몰라서 헤매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화학식량에 대해서도 볼 텐데, 화학식량은 어떤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텐데, 자, 이 주황색 공을 A 원자, 그리고 파란색 공을 B 원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 원자와 B 원자가 1대1로 결합한 이 입자, 그러니까 이제 분자로 볼 수 있겠죠? 이 분자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마치 이온 결합 화합물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어준 상황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A 원자와 B원자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A원자와 B원자가 1대1로 결합한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서로 다른 두 물질에 대해서 화학식을 어쨌든 간에 A, B, 즉 1대1로 결합한 A, B로 써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얘가 됐든 어쨌든 간에 화학식을 A, B 자체로 쓸 수만 있다면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니까 A, B의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것은 A 원자량에다가 더하기 B 원자량을 해준 값이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화학식 양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학식 양 안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분자량이란 개념이 포함이 돼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자로 존재했을 때 이 분자의 지금 상대적인 질량을 매기고 싶다라면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을 분자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엔 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도 있잖아. 이온 결합 화합물처럼 뭐 예를 들어서 NaCl과 같이 NaCl은 실제로 3차원 공간상에서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서로 끊임없이 3차원 공간상에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걔네 둘의 원자량을 무한번 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걔네 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 B처럼 화학식을 써보면은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NaCl과 같은 이온 결합 화합물도 화학식량의 정의에 따르면은 화학식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량 더하기 염소 원자량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자량 같은 경우도 이 개념에 따르면 화학식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학식량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몰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몰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제가 딱 이렇게만 써놨죠. 그 이유가 진짜 이 의미밖에 없어서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뭐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수다. 그냥 개수라고 보셔야 되는데 개수긴 개수인데 엄청 큰 개수를 그냥 1몰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냥 개수예요. 1개, 2개, 3개 세듯이 1몰, 2몰, 3몰 세주는 거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개수를 사용하게 되었냐 하면은 어떤 물질이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몇 개나 있을까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마무시 많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원자라는 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물질을 만들려면 원자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 개수는 한 번에 1몰로 퉁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개수 세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몰이라는 개수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10몰이라고 몰로 안 쓰고 다 1개, 2개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그쵸?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만큼을 그냥 1몰로 두면은 요거의 10배니까 10몰이다 라고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수와 몰을 자꾸 떨어뜨려서 생각해 놓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몰은 개수 세는 단위다. 근데 아주 큰 개수를 세주는
단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분자 개수 세기, 원자 개수 세기 다시 해볼게요. 이제는 10개가 아니라 ANBN이라고 하는 임의의 분자가 10몰만큼 있다고 했을 때 아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몰이란 단위가 붙어도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개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0개다 라고 적혀있든 10몰이다 라고 적혀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아까? 일단 A원자 개수부터 해볼까요? A원자 개수 아까 어떻게 셌지? 분자의 개수를 세주고 분자 한 개당 A원자 개수를 세줘서 둘이 곱했죠. 분자의 개수 몇 개 있는 거예요? ANBN이라는 분자가 10몰만큼 있는 거죠. 10몰 곱하기 분자 한 개당 A원자 몇 개 있는 거죠? M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A원자는 총 몇 개라고 할 수 있죠? 몇 몰이에요? 10M 몰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끝이에요. B원자도 분자가 지금 10몰만큼 있고요. 분자 한 개당 B원자는 N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몰 곱하기 N에서 10N 몰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체 원자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총 10몰 있는데 분자 한 개당 원자가 N 플러스 N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N 플러스 N 해주게 된다면 이제는 10M 플러스 10N 몰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몰이라는 단위가 혹은 단어가 도입됐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분자의 개수 세주시고요. 분자 한 개당 원자의 개수 세주셔서 둘이 곱해주시기만 하면 원자의 개수 다 세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곱셈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세달라고 했을 때 요거 자체를 떠올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세달라고 하면은 분자 개수 세야겠구나. 그리고 분자 한 개당 A원자 개수 세야겠구나. 그리고 둘이 곱해야겠구나. 요 과정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생각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요 과정까지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원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요걸 세는 게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이지 요걸 보고 요 과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 곱셈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단원 문제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를 해석할 때 그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상관관계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몰과 질량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그람 단위를 붙인 양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원자량의 기준이었던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에 대해서 얘 지금 원자량이 12였죠? 그렇죠? 원자량이 12인데 얘가 지금 1몰만큼 있을 때 1몰 질량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몰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양이라고 했으니까 원자량이 12라고 하면은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 되겠다 라고 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1몰 질량이 12g이라면 만약에 나한테 3몰 질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3몰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1몰 질량이 12g이니까 3몰 질량은 1몰의 3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의 3배인 이제 36g이라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을까요? 그쵸?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우리 AM, B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AM, BN 나한테 또 이제 산몰 질량을 알아보라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A 원자량이에요. 두 번째 B 원자량이에요. 왜냐? AMBN이라는 분자 산몰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은 난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은 AMBN이라는 분자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산몰 질량을 알고 싶으면 1몰 질량부터 알아라는 거야. 근데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죠?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니까 A 원자량과 B 원자량을 알게 된다면은 A 원자량에 N배 해주시고 B 원자량에 N배 해주시고 둘이 더하면은 분자량이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구하기를 A 원자량이 지금 뭐 MA다. 그리고 B 원자량이 지금 MB다 라고 해주면은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A 원자량에다가 N배 해준 뭐 M 곱하기 MA라고 써줄 수 있겠고 플러스 B 원자량에 N배 해준 N 곱하기 MB라고 해줘서 요게 뭐라는 거야? AMBN이라는 분자의 분자량이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그람만 붙여주면은 M 곱하기 NA 플러스 N 곱하기 MB 그람은 뭘 의미하는 거죠? 1몰 질량. 누구의 1몰 질량이에요? 분자 AMBN의 1몰 질량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3몰 질량 물어보면은 난 뭐라고 대답해주면 되죠? 이제 1몰 질량 알았으니까 1몰 질량의 3배가 3몰 질량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곱하기 3만 해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AMBN이라고 하는 분자의 산몰 질량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해됐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마지막으로 몰과 기체의 부피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아보가드로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가 뭐라 말했냐면은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을 잘 해석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기체든 간에 온도 압력만 같다면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밝혀진 건데요. 0도씨 일기압이라면은 어떤 기체든 간에 1몰만큼 존재한다면 그 부피는 22.4리터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산소 기체에 대해서 측정을 해봐도 이산화탄소 기체에 대해서 측정을 해봐도 그리고 뭐 질소 기체에 대해서 측정을 해봐도 어떤 기체에 대해서든 간에 0도씨 일기압에서 1몰 부피를 측정해 보면은 22.4리터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재기도 좀 어렵고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잖아. 그쵸? 근데 기체 부피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빈 페트병 같은 거를 한번 이제 공중에 휘젓고 병뚜껑을 닫으면은 그 안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는 그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페트병 안의 부피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체 부피는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체에 대해서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온도 압력에 대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거는 기체 분자의 밑에 써야겠다.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는 거는 기체 분자의 양을 측정하는 거다. 한마디로 기체 분자가 몇 몰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기체가 어떤 특정 기체, 어떤 기체든 상관없어. 어떤 특정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V리터 존재하게 됐을 때 기체 분자가 총 N몰 존재하더라 라고 문제에서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2V리터 있을 때 기체 분자 수도 알 수 있고요. 뭐 아무거나 8V리터 있을 때도 기체 분자 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온도 압력에서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니까 V리터 속에 N몰 존재한다라면 2V리터 속에서는 몇 몰의 기체 분자가 존재하겠어요? 2N몰 존재하겠죠. 그렇죠? V리터 속에 N몰 존재하니까 2배 하면은 부피를 2배 하면은 기체 분자의 수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V리터의 8배인 8V리터만큼 있게 된다면은 이때의 기체 분자 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V리터 있을 때 N몰이니까 8V리터 있을 때는 8N몰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게 몰과 기체의 부피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쪽 단원이 그렇게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은 이 단원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한눈에 좀 알아보기는 어렵게 꼬아서 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다뤄보려고 해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